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년기의 삶에서 중요한 주제인 성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의 성생활에 대한 고민은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과 행복을 위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이는 성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하곤 하지만 우리 몸의 변화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몬 변화, 혈액순환의 저하, 면역 체계의 약화 등은 모두 성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가요? 70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노년기의 성생활이 단순한 육체적 욕구 충족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선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성생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성관계는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성관계 중 심장마비를 경험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를 체크하고 의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약물들도 성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혈압약, 항우울제, 당뇨병 약 등은 성적 기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과 성생활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충분히 알고 계신가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노년기의 성관계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랜 파트너와의 관계, 새로운 관계 형성, 그리고 사회적 시선 등 다양한 요소가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친밀감과 정서적 안정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러한 친밀감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65세 이후에는 성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의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우리의 몸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생활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70세 할머니의 지혜를 통해 노년기에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조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노년의 삶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년은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올바른 정보와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이 시기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와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노년기의 성생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주제를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를 바라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호르몬 변화, 면역 체계의 약화, 혈액순환의 저하 등은 모두 성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질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관계 시 불편함을 느끼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남성 또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면서
성욕이 줄어들거나 발기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노년기의 성생활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많은 어르신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성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성관계는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심장마비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성관계 중 심장마비를 경험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고혈압 또한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입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약물의 부작용으로 성기능 장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은 성관계 중 혈압 상승으로 인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관계를 가질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은 신경과 혈관을 손상시켜 성기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 면역력 저하로 인해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이 있는 어르신들은 성관계 전후로 혈당 관리를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러한 만성 질환에 대한 이해는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노년기에 더욱 중요해집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의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의사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생활에 관한 고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의사들은 여러분이 건강 상태에 맞는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약물들은 성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혈압약, 항우울제, 당뇨병 약 등은 성적 기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과 성생활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항우울제는 성욕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성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약물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며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에게 자신의 성생활에 대한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성생활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는 건강 유지의 기본입니다. 특히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성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계신가요?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은 매우 유익합니다.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체중 조절도 가능해져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신체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는 성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노년기의 성관계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랜 파트너와의 관계, 새로운 관계 형성, 그리고 사회적 시선 등 다양한 요소가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친밀감과 정서적 안정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정서적 안정과 친밀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사회적 고립은 노인들에게 흔한 문제입니다. 외로움은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성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친구, 지역, 사회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활동이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여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년기의 성관계는 단순히 육체적 욕구 충족이 아니라 관계의 질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성관계가 노인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관계는 신체의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는 기분을 좋게 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성관계는 파트너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세요. 복용 중인 약물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을 포함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세요.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세요. 파트너와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욕구와 필요를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소중한 삶을 위해 신중하게 선택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며 이는 때때로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고 의료비와 생활비 등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정적 안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건강, 사회적 관계, 정서적 안정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신경 쓰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는 노후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갑자기 은퇴를 맞이한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경제적 불안정감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는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이나 저축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지만 이러한 수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예기치 않게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거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는 지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정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출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활비, 의료비, 보험료, 식비 등 다양한 지출 항목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 식단을 계획하거나 세일 기간을 활용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또한 각종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비교하여 더 저렴한 옵션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때때로 잘못된 재정적 결정을 내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었다가 재산을 잃은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이유로 재정적 결정을 서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재정 결정은 혼자서 서두르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종종 외로움을 악용하여 접근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이러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외로운 마음을 이용해 접근하는 이들에게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젊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지원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진정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금전적 이득을 위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상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는 재정 계획을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은퇴 후 수입과 지출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이에 맞는 예산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비상금을 충분히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재정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정기적으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상담사와 함께 재정 계획을 세우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는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집, 자동차, 저축, 투자 등 다양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은 많은 노인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자원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방을 임대하거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면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경제적 안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적 조언이나 지원을 받을 기회도 많아집니다. 여러분은 가족, 친구,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사회적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모임에 참여하여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러한 활동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경제적 안정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는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 관련 지식이나 투자 방법 등을 배우는 것은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배우고 계신가요? 다양한 온라인 강의나 지역 사회 워크숍에 참여하여 지식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통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재주가 좋다면 수공 예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요리를 잘한다면 홈 쿠킹 클래스를 열어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의 가치관에 따라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분별한 자유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상황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기의 재정적 안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경제적 기반은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재정적 안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이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흡연이나 비만보다 더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넘어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신체적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심리적 불안정, 우울증, 그리고 인지 기능 저하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고립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심장질환, 치매, 면역력 저하 등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는 것을 넘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이야기하나요?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소통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서적 안정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신체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는 정서적 지지는 노년기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제공합니다. 지역사회의 행사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러한 활동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관계, 또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관계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나요? 따라서 관계의 질을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는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관계에 집착하거나 두려움을 느끼지만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를 어떻게 찾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클래스나 워크숍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관점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술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소셜미디어, 영상통화, 온라인 모임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술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특히 멀리 사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디지털 기기는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술을 활용하여 소중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원봉사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자신에게도 큰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나요?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 중 하나입니다. 가족과의 건강한 관계는 정서적 안정과 지지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얼마나 자주 소통하고 계신가요? 가족과의 대화는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어려움을 나누는 좋은 기회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거나 전화, 영상 통화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에는 사회적 고립을 피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가족과의 소통,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여러분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를 인생의 끝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시기는 새로운 배움과 성장을 위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시기 중 하나입니다.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배움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을 넘어 우리의 뇌를 활성화하고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학습은 치매와 같은 인지 장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노년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노년기에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배우고 계신가요? 요즘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이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강의도 좋습니다. 새로운 언어나 취미, 기술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은 언제나 훌륭한 지식의 원천입니다. 소설, 에세이,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어보세요. 독서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림 그리기, 요리, 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취미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창의력을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열리는 다양한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여해 보세요. 다양한 주제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기술을 배우는 것은 노년기에 매우 유익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구 및 가족과 소통하고 온라인 쇼핑이나 은행 거래를 통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면 생활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는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기에 좋은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자신의 관심사와 열정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이 그 기회를 잡을 때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배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더욱 풍부해집니다. 여러분은 학습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나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를 통해 배움의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배움과 성장을 위한 훌륭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배움과 성장은 긍정적인 마인드셋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있어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성장의 과정이며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배움을 통해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감을 얻고 더 큰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피드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받고 있나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친구나 가족 혹은 전문가에게 피드백을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해 나가세요. 지속적인 피드백은 여러분의 배움과 성장을 더욱 촉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움은 즐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흥미로운 주제를 선택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배워보세요. 즐거운 배움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기의 배움과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년기는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배움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를 맞이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결정이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의견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며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성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자율성을 느끼고 계신가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자율성을 잃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강 문제, 경제적 제약, 사회적 고립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통해 자율성을 느끼고 계신가요? 노년기는 인생의 여러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주거지 선택, 건강관리 방법, 재정계획, 여가활동 등 다양한 결정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결정은 모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타인의 의견이나 사회적 기대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건강관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운동, 식이요법 등은 모두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의료진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안정은 노년기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재정 관리에 얼마나 관여하고 계신가요? 노후 준비, 자산 관리, 지출 통제 등은 모두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재정 상담사와 상담하거나 재정 계획을 세워 스스로의 경제적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적 선택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지는 모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에 기여합니다. 반면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는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셨나요? 여행,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여러분의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자기 결정권은 여러분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나요? 결정의 결과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의견은 때때로 귀중한 조언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의견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나요? 타인의 조언을 듣되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의견을 고려하되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에 맞는 선택을 하세요. 이는 여러분의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노년기는 삶의 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자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감을 얻고 더 큰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며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기의 자율성과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이 노년기의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는 단순한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기회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룬 주요 요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은 여러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습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안정은 노년기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고 지출을 관리하며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인 선택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정신적,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 가족, 커뮤니티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노년기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을 쌓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취미를 통해 자아를 발견하세요. 배움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율성과 선택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에 따라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의견을 고려하되 최종 결정은 항상 자신이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는 새로운 시작과 기회의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 재정, 사회적 관계, 배움, 자율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태도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즐기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신나는 알림으로 반응할 거예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여러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고 재정적 안정,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AI와 순호가 만든 너는 나의 햇살을 부르며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너는 나의 햇살, 나의 유일한 햇살. 어두운 날에도 나를 웃게 해. 너를 사랑해, 그 마음을 알아줘. 부디 내 햇살을 빼앗지 마. 너는 나의 햇살, 나의 유일한 햇살. 어두운 날에도 나를 웃게 해. 너를 사랑해, 그 마음을 알아줘. 부디 내 햇살을 빼앗지 마. 함께하는 순간들이 소중해. 너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내 곁에 있어줘, 영원히 함께해. 부디 내 햇살을 빼앗지 마. 너는 나의 햇살, 나의 유일한 햇살. 어두운 날에도 나를 웃게 해. 너를 사랑해,
곁에 있어줘. 영원히 함께해. 부디 내 햇살을 빼앗지 마. 여러분, 너는 나의 햇살을 함께 들으셨는데 감상은 어떠셨나요? 이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혹은 이 노래와 관련된 특별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평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소통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이 시간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